어느 날 한 IT 회사의 직원 김대리는 출근하자마자 사무실에 커다란 경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취업규칙 위반 시 엄중한 조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김대리는 취업규칙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취업규칙을 보니 근무시간, 휴가 사용, 임금 지급 기준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 이건 회사에서 일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이구나. 김대리는 금방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은 취업규칙 외에도 회사에는 다른 수많은 규정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같은 날 김대리의 동료 이 과장은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 이번에 고객 응대 지침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고객 불만 처리는 이제 더 꼼꼼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김대리는 이 말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고객 응대 지침이 뭐지?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 이때 이 과장이 웃으며 설명합니다. 김대리, 그건 취업규칙이 아니고 사규에 포함된 지침이야. 취업규칙은 근무시간, 임금 같은 우리 일의 기본적인 부분만 다루는 거고, 사규는 우리가 일하면서 참고해야 할 다양한 규칙들까지 포함하는 거야. 예를 들면 고객 응대 지침이나 정보보안 규정 같은 것들 말이지. 김대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취업규칙은 우리가 회사에서 지켜야 할 큰 틀의 규칙이고, 사규는 그 외에도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들까지 아우르는 거군요. 이렇게 김대리는 취업규칙과 사규의 차이를 재미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취업규칙은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사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세부 규정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정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취업규칙은 회사 생활의 기본적인 룰북, 사규는 그보다 더 넓은 회사 생활의 매뉴얼인 셈이죠. 오늘은 사규의 하위 규정과 취업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규라고 하면 왜 대부분 취업규칙만 떠올리실까요? 혹시 사규와 취업규칙의 차이를 아시나요? 먼저 취업규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주로 근로시간, 임금, 휴가, 교육, 안전보건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취업규칙에 담긴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죠. 이렇게 취업규칙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규칙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규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취업규칙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사규라는 단어는 취업규칙을 포함해 회사 내 여러 규칙과 규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별 법률을 포함하듯이 사규도 다양한 규칙, 규정, 지침 등을 포함하는 거죠. 회사마다 특성에 맞는 사규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규들이 있습니다. 첫째, 복무 규정. 이건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태도를 규정한 겁니다. 둘째, 고객 서비스 지침. 고객을 응대할 때 따라야 할 권장 사항을 규정합니다. 셋째, 자산 관리 규칙. 회사의 비품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제 눈치채셨나요? 이 사규들 자세히 보면 규정, 지침, 규칙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간단히 말해서 사규는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문서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각각의 용어가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서가 가지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규정 레귤레이션은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과 기준을 정한 사규입니다. 모든 직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기준을 설정할 때 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규정이나 급여 규정 같은 것이죠. 규칙룰은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행동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규칙은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행동 기준을 명시하죠. 규정보다는 유연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침 가이드라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권장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 지침은 특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예를 들면 인사규정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규칙은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면, 업무 수행 지침은 특정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용어를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취업규칙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규들은 잘 모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업규칙을 제외한 다른 사규들은 특정 부서나 업무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정보보안 규정은 IT 부서나 데이터 관리 부서 직원들에게 더 중요하고 다른 부서 직원들은 일상적으로 접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직원이 모든 사규를 다 알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대한민국 법률을 다 알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규는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만들거나 경영진에게 제안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대표와 경영진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